안녕하십니까. 현대사포럼 대표 이선교입니다. 많은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시청도 해주시고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줘서 유교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유교를 알아야 되느냐면은 지금까지 이 좌파들이 미디어는 미군 때문에 인민군이 참패했다. 그래서 미군이 안 했으면은 벌써 통일될 거다. 이렇게 여지까지 선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는데 전사를 연구해 보면은 미군 때문에 참패한 것이 아니라 전격 작전, 속도전을 내지 않은 김일성 바보 작전에서 참패한 것입니다. 오늘은 50년도 8월 외관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전투는 영동에서 25사단, 그리고 이제 상주 근방에서 25사단, 영동 근방에서 K수전 기병 사단, 2개 사단이 이제 영동 방면, 그다음에 무주 방면, 그다음에 보은 방면, 상주 방면은 이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인민군 3사단과 4사단이 8월 6일 인민군 3사단이 외관 남쪽에서 낙동강을 이제 집결을 했어요. 그리고 8월 9일 날 새벽 3시 인민군 3사단 이제 공격을 하고 인민군 4사단은 무주 방면에서 그리고 인민군 4사단은 무주 방면에서 인민군 3사단은 영동 황관에서 이제 외관을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인민군이 밀어붙이니까 이제 미군 2개 사단이 이제 외관을 이제 후퇴를 했어요. 외관을 후퇴했는데 외관에서 이렇게 다부동으로 대구 근방으로는 국군이 방어를 하고, 외관에서 상주 근방 남쪽으로는 미 기병사단하고 미 25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관을 점령한 인민군이 이제 그 낙동강 건너서 이제 이렇게 대구로 공격하려면은 이렇게 328고지 자구산이 있어요. 거기를 넘어야 대구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민군 3사단이 이제 영동에서 김천을 거쳐서 외관까지 이제 점령을 해서 대구로 공격하려고 하니까 자구산은 거기는 국군 1사단 13년대가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낙동강을 건너서 이제 대구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낙동강 물이 많이 이제 흐르니까 낙동강을 어떻게 했냐면은 가마니를 이렇게 까르는데 가마니에다가 모래 넣어 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사람이 걸어가도록 다리를 만들었는데, 완전히 막아버리면 물이 넘어가 버리니까 사람이 건널 만큼 50cm 간격으로 이렇게 모래 놓고 또 50cm 띄고 모래 가만히 놓고 50cm 띄워놓고 모래 가만히 놓고, 그리고 물이 흐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 정찰기가 아무리 낙동강을 봐도 물이 흐르니까 다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밤에만 50cm 간격으로 모래 가만히로 팠고 무릎까지 물이 채는데 이제 넘어간 거죠. 참 이렇게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러니까 부교가 없이 낙동강을 건너는 그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현지 가서 이제 확인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 낙동강이 좀 물이 깊었지만은 모래 가만히 놓고 가면은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목, 그러니까 외관에 가면은 양목이라는 데가 있는데, 양목이 낙동강체로 가까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모래 가만히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인민군 3사단이 넘어서 자구산으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서 국군 1사단 13년대가 거기를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민군 3사단은 밤낮으로 이제 낙동강 넘어서 대구로 가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었고, 인민군 3사단은 많은 병력 손실을 보는데, 왜 보냐면은 밤에 낙동강을 건너서 가면 바로 이제 모래사장이 있어요. 모래사장에서 건너서 바로 이제 산으로 막 타고 올라가서
325고지 자구산을 지나야 칠곡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칠곡군을 거쳐서 이제 대구로 막 가는 거죠. 그런데 밤에 이제 이렇게 낙동강 건너서 다시 자구산을 거기 이제 점령해버리면은 미 공군에 와서 자구산에다 그냥 막 융단 폭격을 해버리니까 점령했더라도 미 공군 때문에 그걸 유지를 못해요. 밤에 공격했다가 또 이제 낮에 되면은 미 공군 때문에 후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민군이 죽고 국군도 하루에 많이 죽었다 한 100명 정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인민군은 자구산을 지나서 대구로 가겠다. 국군 1사단 13년대는 못 간다. 못 간다. 여름 내 8월 달에 거기서 싸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민군 3사단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죽었죠. 죽으니까 점령지에서 의용군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포천, 그다음에 의정부, 그다음에 서울, 그다음에 뭐 수원, 그다음에 대전 근방 점령은 돼서 젊은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의용군을 만들었어요. 그 의용군이 자그마치 40만이 된 거예요. 이 의용군이 참 앞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의용군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제도에 있을 때 우리는 북한을 가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7만 5천 명이에요. 그건 다 이제 북한을 공산군을 싫어하고 남한의 의용군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하여튼 뭐 의용군이 40만이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낙동강 전투에 투입해서 총알바지로 쓴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의용군들이 죽고 지리산 근방에서 이제 남로당 유격대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백운산 지리산에 있는 의용군 저기서 남로당 유격대들을 다 동원해 갖고 이제 낙동강 전투에 다 투입을 해서 이제 낙동강 넘으려고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있었죠. 국군 1사단 13년대도 많은 피해를 볼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매일 이렇게 부상자가 생기고 전사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막 대구에서 우리가 대구를 지키지 못하면은 부산이 점령된다, 우리는 망한다, 그때 죽을 바야 우리가 여기서 막자, 그래서 군인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요 하루에 막 2,000명씩 3,000명씩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피난 가서 부산에서 먹을 것 없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밥이라도 주니까 우리가 먹고 이렇게 싸우다 죽자. 그래가지고 막 너도 나도 이제 군인에 입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또 애국심이 크고 살기가 어려운가를 우리가 그때 당시를 알 수가 있었죠. 8월 14일 인군이 이제 다시 낙동강 건너서 328고지를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럼 뭐 낮에 점령했더라도 인민군이 그냥 융단 폭격을 해버리니까 또 그냥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낙동강을 넘을 수 없다는 결론이 외관전투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전격작전에서 낙동강 넘어서 대구 근방, 밀양 근방에서 공격했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래 가다 쉬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하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바보 작전에서 3사단 병력들만 많이 강 넘다가 죽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되면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대통령이 훌륭하면 국민 전체가 잘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김일성도 바보 작전만 안 했으면은 벌써 부산 점령을 하죠. 바보 작전에서 이제 낙동강을 도저히 인민군 3사단이 넘을 수가 없어요. 이영호가 서울에서 막 수원에서 막 천안에서 막 빨리 가자고 막 항의했는데, 결국은 이영호도 여기서 자구산을 넘지 못하고 매일 죽어가니까 한숨을 쉬면서 한계를 느낀 거죠. 여기서 자구산 328고지 이걸 넘지 못한 것은 이영호가 그냥 뼈가 사무치게 한이 맺혀가지고 매일 고민한 것이 이게 자구산이에요. 그리고 이 328고지 자구산은 국군도 많이 죽고 인민군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면은 13만 명이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니까 국군묘지에 가면은 제일 앞에 13만 명 명단이 쫙 있어요. 이분들은 아직도
행방불명이다. 시체를 못 찾았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리고 이제 전두환 때 이렇게 국군 시체를 찾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시체를 찾으면은 그래도 많이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래도 전쟁 끝났지만 10년도 안 됐으니까 시체를 찾으면은 뼈나 시체를 유품을 많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유가족들한테 시체라도 찾아줘야죠. 그런데 이승만 때도 안 참고 박정희 때도 안 오고 전두환 때도 안 오고 노무현 때 안 오고 그리고 국군 시체를 찾자 한 사람이 노무현이에요. 그리고 좌파 정권 나쁘다, 노무현 나쁘다 그러지만은 우리 또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노태우 때 하지 왜 안 했어요? 결국은 노무현 때 찾아가지고 지금 한 13,000명 정도 찾았는데 이제 지금은 DNA가 발달해가지고 가족을 찾아준 사람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는데 이제는 원체 오래돼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뼈나 유품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6.25 때 제일로 많이 쌈을 치우려고 그러고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이 지금 328고치 자구산, 강구에 181고치 두 군데에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강구 185고치는 지금도 별로 찾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구산은 이렇게 몇십 구 찾았다고 그래요. 참 그런 거 보면은 6.25가 엄청난 전쟁인데 세계 10대 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서는 너무 여기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영호가 여기서 탄식을 하고 저 300고치 저걸 넘지 못해서 대구를 공격을 못하다니 탄식을 하다가 결국은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영호의 분노, 이영호의 탄식, 이영호가 전격작전을 못한 것이 여기서 이제 한이 맺혀서 여기서 이제 이영호는 이제 끝나는 것이죠. 이민군 3사단과 이민군 3사단, 15사단, 13사단이 외관 수암산 그러니까 7곡 위에 가면은 다부동이 있어요. 다부동의 남쪽으로는 산 있고 무슨 뭔 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수암산이 있어요. 기산 있고 북쪽으로는 수암산이 있는데 그 수암산 뒤쪽에 이민군 3사단, 이민군 15사단, 이민군 13사단이 싹 모여가지고 한 번에 수암산하고 유학산을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380여 고치를 넘지 않고 옆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부동을 지나서 칠곡을 지나서 부산을 가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센 거예요. 그런데 인민군이 이 다부동에다가 너무 병력을 많이 배치하는 것은 작전의 잘못입니다. 인민군 1사단, 인민군 3사단, 그리고 인민군 13사단, 인민군 15사단, 4개 사단이 지금 다부동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다부동은 기산하고 유학산만 딱 막아버리면은 절대 이거를 넘지를 못하게 되겠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 다부동은 신라 때 백제하고 신라하고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전쟁마다 여기는 싸움을 해서 대한민국 목줄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집중으로 4개 사단을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1개 사단 정도만 하고 나머지 사단은 저 진주 근방으로 그리고 이제 대전 그리고 이제 영동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랬었는데 4개 사단을 여기다 집중한 것은 작전을 참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3사단, 15사단, 13사단이 유학산 뒤에서 모여가지고 집합해가지고 이제 옆으로 해서 칠곡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제 비군이 이제 이렇게 겁을 낸 거죠. 그래서 8월 16일 그러니까 8월 15일 지나서 8월 16일 국군 1사단 백선예비가 이제 장군이 이제 인민군이 집결했다고 보고를 하니까 메가더고 워커가 B29 98대가 이제 11시 58분부터 출동해서 26분 동안 250km 폭탄을 3,000개를 막 퍼부숴 버린 거예요. 소나기 오는 것 같이 집결은 3개 사단한테 그리고 500km 고성능 폭탄 150개 그러니까 900톤을 그냥 소나기 뿌리듯이 그냥 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집결지에다가 막 소나기 뿌리듯이 뿌려버리니까 얼마나만 여기서
죽었는지 몰라요. 이것을 그 외관 전투, 외관 이렇게 폭격이라고 그래요. 6.25 때 가장 많이 폭격을 하고 가장 많이 죽은 이렇게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폭격을 하니까 그냥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얼이 빠져버렸어요, 임금이. 그래가지고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은 임금 전 부대가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얼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속도전을 내지 못한 것이, 전격작전을 못한 것이 미 공군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때 깨달은 것이죠. 3개 사단이 거의 막 그냥 전멸되다시피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외관 폭격이라 그래요. 가장 이때 많이 이민군이 이제 피해를 본 것이죠. 이민군 3사단은 끝내 300구치를 넘지 못하고 그거는 이제 9.18 수목 때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이영호는 전격작전에 빨리 가자, 쉬지 말고 가자 했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대구를 점령하지 못하고 부산을 점령 못한 것은 끝내 탄식을 하다가 북한에서 이렇게 11월 달에 감기에서 전운회의를 할 때 낙동강에서 그냥 탄식을 한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전격작전에서 부산까지 가자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3일 동안 먹고 자고 놀고, 수원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막 천안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평택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래서 세상 300구치 그것은 그냥 한숨에 넘을 건데 그걸 넘지 못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이제 탄식하고 이 바보 작전 때문에 결국은 이민군이 참패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김일성이 막 고함질을 갖고 이영으로 그냥 감금을 시킨 거죠. 그게 정치범 수용소예요. 최초로 이영호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쥐를 잡아먹고 산다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영호 살았다 소리를 못 들은 거 보면은 한 5, 6년 전에 이영호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가 낙동강 300구치를 넘지 못하고 여기서 후퇴을 쓴 거면은 이영호가 얼마나 탄식을 하고 이렇게 북을 흡혔는지 모릅니다.